안녕하세요. 중장년 창업을 도와주는 윤 선생입니다. 오늘은 저희 중장년들이 처음 창업을 시작할 때 아이템에 대해서 어떻게 선정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아이템에 대해서 고민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많은 창업 도서들에 보면 처음 창업 아이템을 정할 때 내가 잘하는 것,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 가지 유튜브 영상들을 보고 그 다음에 유튜브 영상들을 분석하면서 과연 어떤 컨텐츠로 내가 시작을 해야 되나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제가 찾은 답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먼저 찾고 그것을 실행하면서 시작하면 된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저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같이 대화하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민이나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는 이런 과정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유튜브 컨텐츠를 정하는데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런 유튜브 컨텐츠들을 시작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스트레스와 많은 고민들에 휩싸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어떤 트렌드가 가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나 내가 좋아하는 일 자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리고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원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중장년 창업자들도 처음 창업을 시작할 때 내가 그동안 해왔던 일 중에서 그리고 내가 현재 배우고 익히는 과정 중에 있는 일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일에서부터 창업 아이템을 찾고 거기서부터 시작해 나가는 것이 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잘 나가는 유튜버들을 살펴보게 되면 그분들은 방송을 진행하면서 정말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한다라는 부분 자체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보는 사람이 기분 좋고 재미있는 그러한 느낌을 갖게끔 합니다. 하지만 정말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 부분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열광하고 그런 것들이 창업으로서 사업으로서 수익과 연결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전적으로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지인이 게임 방송을 진행하는 지인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은 그 게임 방송 하는 것들 자체가 굉장히 재미있고 그 다음에 본인이 잘하는 거라고 느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카테고리, 그 컨텐츠 안에서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행한 지 꽤 됐거든요. 꽤 됐는데 실질적으로 구독자 수와 좋아요 수와 이런 객관적인 지표들 자체가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부분 자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그분은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빠뜨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무조건 내가 잘하는 부분을 한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아이템이 되고 유튜브의 컨텐츠가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은 많은 사람들이 전적으로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서 놓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침대에 누워서 24시간 잠만 자고 있는 친구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 친구는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루 종일 24시간 동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가 그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그 이상의 무엇인가를 바랄 수 있을까요? 물론 자기가 그 이상의 것을 바라지 않고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부분은 충족될 수 있겠지만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는 어떤 사업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아이템이나 어떤 컨텐츠 부분을 시작할 때 내가 좋아하는 부분에서 시작하라는 부분으로
이야기하고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그 이야기는 맞지 않는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침대에서 잠만 자는 또 다른 친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하지만 이 친구는 내가 침대에서 24시간 누워 있으면서 어떤 매트리스가 누워있기 더 편한지, 그리고 어떤 자세가 더 누워있기 편한지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누군가에게 그런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똑같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한 친구는 그 이상의 것들을 바랄 수 없다면 후자로 이야기했던 친구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 이외에 그 이상의 어떠한 것도 바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두 친구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한 친구는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거에 한정되어 있었고요. 후자로 말씀드렸던 친구는 내가 좋아하는 일 자체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정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이템 이상의 어떠한 효과나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 이상의 어떠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해야 되는 창업 아이템의 방향에 대해서 대충 감을 잡으셨나요? 아이템은 내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접근하셔야지만이 우리가 사업이라는 부분에서 지속성과 수익성 자체를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됩니다. 창업 아이템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가 지남으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새로운 아이템 자체가 짠 하고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융합이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아이템과의 결합,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템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들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단순한 아이템적인 부분에서 생각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자체가 더해진다면 우리가 기획하고자 하는 창업, 우리가 시작하고자 하는 창업 자체가 굉장한 파급력과 굉장한 힘을 가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중장년 창업자들은 사회적 경험이라든지 어떤 경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충분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부분들 자체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부분 자체를 굉장히 빨리 파악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업을 시작할 때 어떤 아이템을 설정할 때 이러한 부분들이 먼저 선행이 되고 전제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창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실패하는 어떤 확률 자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유튜브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창업 아이템을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우선은 첫 번째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고,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좋아하는 것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어떠한 이익을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야 된다는 부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